등급 컷부터 뭐 EBS 기준이에요. 1등급 컷은 48, 2등급 컷 44. 지극히 정상적인 등급 컷입니다. 3등급 컷 38. 조금 애매해요, 이거. 4등급 컷 31. 이 정도. 48이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생명도 마찬가지였지만 47, 48이라는 건 수능 가시면 이제 1등급 컷이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점.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신유형이라고 한다면 아예 새로운 거는 나오진 않았어. 중화 반응도 1가 선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주의해야 돼. 이제 좀 옛날부터 좀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쉬운 것처럼 이제 쉽게 나올 것처럼 지금 여론을 되게 만들어 놨잖아. 이제부터 킬러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만들어 놨는데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능 봤을 때도 재수에서 수능 봤을 때도 이제 2011 수능이었는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7차 교육과정 마지막 과정이고 이래가지고 여론에서 내내 그냥 쉽게 낸다. 이제 사교육을 죽이겠다. 사교육 너무 심하다. 뭐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다 쉽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싹 했거든요. 이렇게 뭐 지역적인 것까지 싹 다 공부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껏 공부해서 딱 갔더니 국어 듣기 1번부터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상 두 번째로 어려운 수능이 됐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라는 건 언제나 존재한다. 너무 미디어를 맹신하지 말자. 9월 모의평가까지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 사람들이 된 겁니다. 평가원에서.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이제 교수들이 되는 거잖아. 교수들.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을 감금시켜 놓고 내는 진짜 질적으로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6월, 9월 모의평가랑 100% 매칭을 해서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6월, 9월이 뭐 9월이 쉬었다. 그래서 수능도 쉽다. 이건 진짜 아메바적인 생각인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야. 정말 나 쉬울 거야. 실수 줄여야 시작하는데 1번부터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 실제로 역사가 그래 있었다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유형은 안 나온다라는 게 큰 거죠. 산화환원 반응. 야, 우리 저번 주에 산화환원 그 금속의 양적 관계 수업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온수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라고 해서 했던 거 기억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이제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문제야. 5년 전까지 있었던 문제인데 다시 등장한 것뿐이지 신유형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결론은. 기본에 충실하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나는 하던 대로 무던히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하자. 그냥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잘 나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못 나왔다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자, 아셨죠? 자, 일단 모의평가니까 1번부터 다 볼게요. 메테인을 연소시켜 발열 반응이죠. 그만 읽어. 자, 니은 질산 암모늄의 물에 용해. 근데 뭐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냉찜질 나와 있으면 흡열 반응이다. 바로 잡아야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금속이죠. 기억은 자유전자.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원자결정물질. 자, 기억은 자유전자 맞고요. 은 아젠텀. 은은 전성 표짐이 있다. 뭐 금속이니까 당연하죠. 디귿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맞아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됐지? 자, 3번. 요거는 이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반응 전에는 AB3와 C2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얘네 AB3랑 원래 있던 이 C2는 기체야. 기체야. 근데 이제 반응 후에 보니까 B2는 기체인데 요 A2C3라는 물질은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계산할 때는 고체는 고려를 하면 안 되니까 개수비를 맞추고 고체는 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식을 써보시면 반응물은 AB3랑 C2가 반응을 하여 B2랑 A2C3 고체가 있다. 자, 이거 개수비 어떻게 맞출까? 세 가지 원소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맞춰야 돼요? 라고 했을 때 A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아무거나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 그냥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준을 잡으면 돼. C로 기준을 잡을까? 예를 들어 원소니까 C나 B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긴 2개 있고 여긴 3개 있으니까 크로스 해가지고 여긴 3개, 2개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A가 4개가 되니까 여기 4 붙이면 돼. 그러면 이제 B가 12개가 되니까 여기 6개 붙이면 딱 개수비가 맞죠.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전의 전체 기체의 몰수는 부피는 이제 기체 몰수를 고려하는 거니까 기체 몰수는 7이죠 반응 전에. 근데 이제 기체 몰수는 여기서는 6입니다. 고체는 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부피의 비율은 7분의 6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셨죠? 자 4번 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구분하는 거. 자 직선형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직선형은 CO2 무극성 분자죠. 평면 삼각형은 BF3 정삼각형이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분자인데 직선인 거,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인데 평면 삼각형인 거 골라주시면 되죠. 보이는 거 있죠? HCN 이렇게.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HCH 이렇게. 그래서 구조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직선형이고 HCN은. 그 다음 폼알데하이드는 이렇게 되니까 평면 삼각형이다. 정답은 4번.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평형 문제죠. 자, 점점 이제 기억의 양은 감소한대요. 기억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는 거는 처음에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는데 이제 걔가 감소하겠지. 승화를 하면서 감소를 하겠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는 드라이 아이스 고체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리고 T2부터 평형입니다. T2부터 평형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기억 맞고 니은 T1일 때 T1은 이제 평형전이죠. 평형전. 자, 항상 속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정반응의 속도가 이거고요. 역반응의 속도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상태 변화니까. 그래서 T1은 요 전이다라고 한다면 역반응은 뭡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죠. 정반응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T1일 때는 누가 더 커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더 크다.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그 다음에 CO2의 양은 평형일 때는 계속 같을 거 아니야. 고체건 기체건 평형일 때는 계속 같으니까 T2 이후에 T3랑 T4에서는 다 같다. 속도도 같고 양도 같고.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갔는데 XA 값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Y B 값 플러스 C가 아니죠. Z C 값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X 대 Z의 그 이온수의 B는 2대 3이다. 이온수의 B는 산화수의 크로스 버전이죠. 그러니까 크로스 하시면 X는 3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요. Z는 2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크로스니까. 그 다음에 이제 Y 대 Z는 2대 1이니까 또 크로스 하시면은 Z 2가 마이너스는 이미 있고 Y는 1가 플러스가 되겠다. 그러면 네온의 전자배치니까 얘는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얘는 산화이온 2가 마이너스, 얘는 나트륨 이온 1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기억 A는 2다. 3이죠. 틀렸고요. Z는 산소이다. 맞고 원자과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냐? X는 3개고 Y는 하나니까 크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7번. 자,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마그네슘 이제 오비탈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오비탈을 먼저 써놓고 가세요. 그럼 이제 1s, 2s 그냥 본 순간 쓰면 돼. 어차피 무슨 문제가 나올지 이제 뻔히 알잖아. 뻔히 아니까 써놓고 가시면 돼. 헷갈리시면. 3s까지밖에 없죠. 3p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근데 2p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감안하시고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자기항자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에? 자, 주항자수 1, 2, 2, 3. 방해항자수 0, 0, 1, 0이죠. 그 다음에 자기항자수 0, 0,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이제 써놓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몇 초나 걸린다고. 몇 초 정도는 투자를 해봐. 그래야 더 쉽다니까. 자, n 플러스 1은 가나다 순서이다. 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3입니다. 그럼 가나다 순서라고 하면 뭐예요? 가가 얘네들 중에 하나일 것이고 얘가 이제 나고요. 얘가 다가 될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잖아 이미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의 후보들만 4명이 있습니다. 4명.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해졌다라는 거.
자기항자수는 나와 라가 같아요. 자기항자수는 나와 라가 같아요. 라도 이 중에 하나가 있구나. 근데 라는 얘거나 얘 둘 중에 하나겠네. 자기항자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가는 얘네보다 작대요. 그럼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가인 거네. 얘가 이렇게 가잖아. 이거밖에 얘기 안 되죠. 그 다음에 방위항자수 플러스 자기항자수예요. 방위항자수 플러스 자기항자수는 라가 가장 크다. 그럼 표기를 해보자. 요 0이죠. 요 0이죠. 그 다음에 0이죠. 이렇게. 다 0이야. 그러면 더 커지려면 이제 뭐가 돼야 돼? 0 플러스 이렇게 가야겠죠. 0 플러스 1로 가야 되는 거죠. 0 플러스 1.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0 플러스 1. 이게 이렇게 돼야 제일 크겠죠. 반대로도 되네요. 1, 0. 잠시만. 1, 0? 요렇게? 요렇게 해도 크네요.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되면 무조건 얘잖아. 요게 안 되니까 1이 돼야 되고 1, 0이나 1, 1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어쨌든 얘도 라도 2P네. 가랑 라 둘 다 2P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얘나 얘 중에 하나라는 거죠. 1 더하기 0이나 1 더하기 1. 그지? 자, 기억.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같다. 왜 같습니까? 2P랑 ES가 어떻게 같아요? 다전자인데. 수소원자면 같았겠죠? 근데 다전자니까 틀렸죠. 자, 리은 가의 L 플러스 ML은 0이다. 라는 3S 아니고 2P. 그죠? 2P의 자기항자수가 0이나 1짜리다. 이렇게. 정답은 2번. 됐죠? 8번. 8번. 이주기고 옥텟규칙 만족하는 수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와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그건 수소 화합물은 아니네요. 이주기고 일단 옥텟규칙을 만족하는 애 4가지가 있죠. 누구요? 탄, 질, 산, 불, 거기다가 이제 수소랑이라고 이제 별개로 언급을 했으니까 수소까지. 자, 그 다음에 전기염 성도는 X가 H보다 크다. X가 이제 H보다 전기염 성도가 크다. 근데 뭐가 X가 돼도 다 큰데? 그죠? 일단은 XH4, 얘는 뭐야? 탄소겠지 뭐. 4개니까. CH4. 그 다음에 YH2, 이거 뭐예요? 이게 H2. 그러니까 OH2라고 쓸까요? 이렇게? 물. 됐죠? 그러니까 Y는 O고요. 그 다음에 XY2는 CO2네, 그럼. XY2는 CO2. 끝. 전기염 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산소가 더 크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YH2는, 요거는 전기염 성도가 산소가 더 크니까 산소가 음의 극성을 띠고 수소가 플러스 극성을 띠어야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XY2 얘는 180도니까 일단 큽니다. 정답이에요. 디귿. 정답은 4번. 이렇게. 9번 맞았어? 맞았어요? 9번 틀렸으면 저번 수업 안 들은 거지. 맞았어요? 좋아요. 수능에 나오면 진짜 틀리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네. 자, 뭐 부피는 필요 없고 AA가 플러스 여기다가 B를 넣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AA가 플러스에 C를 넣는다. 양이온의 수가 양이온의 수가 이제 1은 증가를 하자. 증가하는 것만 봐 그냥. 그리고 2는 감소하죠. 1은 뭐에서 뭐가 되는 건디? AA가 플러스에서 뭐가 되고 B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치? 개수비 어떻게 맞춰요? 전하량끼리 크로스. 결론은 이제 개수비가 A에서 B가 되는 거. 기억나지? 네. 자, 그 다음에 2는 뭐요? 2는 AA가 플러스에서 C가 플러스가 되고 C에서 이거 왜 A랑 B로 이렇게 됐었냐? 전하량끼리 크로스를 해야죠. B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C에서 A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B에서 A로 갈 때는 증가한대요. 그지? 근데 C에서 A로 갈 때는 감소한대. 그럼 A가 딱 중간값이 돼야 되지 않아요? 얼마로? 2. A는 2잖아. B는 얼마예요? B에서 A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건 B는 1이죠. C는요. C에서 A로 가는 게 감소하는 거면 C는 3이 돼야지. 아유, 얼마나 좋아요. 됐죠? 2는 근데 이거 필요하겠다. 이렇게 딱 다 반응한 지점이 X.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3n. 처음에 야가 이제 3n 있었다라는 거잖아. 3n 있었다, 3n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반응하고 나서 얼마가 될 것이냐. C값 플러스가 xn만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반응 전후에 전하량의 합은 일정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3a는 cx가 될 것이고, 요거 구한 거 갖다가 대입하시면 6은 3x가 될 것이니까 x는 2. 됐지? 전하량 보존. 전하량 버전. 자, 기억, 나에서 A 이온은 산화제로 작용한다.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니은 x는 2n이다 맞고, c는 b보다 크다, 3은 1보다 크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됐어? 나오네요. 수능에서 더 어렵게 나올 거야. 도전한 거야, 이거 9월에다가. 이거 작년이란다. 한 2019년까지 금속의 양적 관계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진짜 어렵게 나왔었거든. 그 중에 이런 그래프들도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어렵게 나오면은 이온을 2개 넣고 금속을 넣거나, 아니면 이온 하나 있는데 금속을 2개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가다가 꺾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가. 도전한 것 같아. 근데 올해 수능에는 막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년부터 뭔가 시도를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금속의 양적 관계를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올해도 수능에도 이 정도로 쉽지는 않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는 나올 수가 있다, 변형해서.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십시오. 기출문제도 금속의 양적 관계 문제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10반. 자, 홀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얘기를 하고 있다. 2, 3주기 14족, 16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XYZ인데요. 뭐 2주기, 3주기, 14족부터 16족을 그냥 6개밖에 안 되는데 써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2주기 14족이 누구예요? 탄소. 그 다음에 15족 질소, 16족 산소. 써놓고 하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실리콘, 14족 실리콘, 인, 황. 이거 쓰면 되잖아. 탄소는 홀 전자수 2개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2개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1이고요. 야는 홀 전자수 3개분의 p오비탈에 3개니까 얘도 1이죠. 탈락이지, 그러면. 왜냐면 얘가 이제 2고,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상대값이라고 안 써있어요. 그냥이야. 진짜 리얼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홀 전자수 2개분의 p오비탈 4개니까 2죠. 얘는 홀 전자수 2개분의 p오비탈이 몇 개야? 이미 앞에 2p에 6개가 있고, 2p에 6개가 있고, 3p에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으니까 8개 죠. 그럼 4잖아. 4. 그 다음 p오비탈은, p는 홀 전자수가 3개에다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9개죠. 그러니까 3이고요. 황은 홀 전자수 2개에다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10개니까 5가 된다는. 그지? 맞아요? 그러면 자 2, 3, 4라고 했으니까 2는 얘 하나잖아요. 3도 얘 하나고 4도 얘 하나예요. 끝났어. 자, 산소, 실리콘, 인. 반대로 썼네. 인, 실리콘. 이렇게. 됐죠? 끝. 자, 기억 3주기원소는 2가지다. 맞고요. 홀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2개, 3개입니다. 틀렸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뭐 써볼까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산소 몇 개야? 5개. 그지? 그 다음에 x랑 z 물어봤으니까 실리콘은 몇 개입니까? 몇 개요? 오비탈 전체가 몇 개야? 1s, 2s, 2p 3개, 3s 하나, 그 다음 3p 오비탈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몇 개야? 총 8개. 맞죠? 2배 아니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오케이. 11번. 11번. 야, 이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1차분의 2차.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대로 썼네. 1차분의 2차죠. 그지? 그러면 요게 이제 일단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1차에서 2차로 갈 때 갑자기 커지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1족이죠. 원래는. 맞아? 근데 이거 지금 반대거든요. 그러면 제일 뭐야? 또 반대네? 뭐가 맞는 거야? 2분의 이렇게. 심심해서 그래요. 자, 2차분의 1차가 2차가 갑자기 커지면 얘는 이 값이 제일 작겠지. 1쪽은 제일 작겠죠. 그럼 제일 작은 거를 1쪽 딱 쳐다보니까 있어요. 리튬. 이렇게 리튬 있잖아. 그러니까
W 그 다음에 X, Y, G 요 순서인데 그럼 얘가 이제 리튬이죠. 자동 확정이지. 제일 작은 애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비교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릴륨, 붕소, 탄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일단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아니 그래프 그리는 건 진리라니까. 그려놓고 이제 시작하시면 된다니까. 그지? 배, 붕, 탄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2차는 이제 왼쪽으로 한 칸씩 밀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배, 그 다음에 이제 붕, 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조건이 나와 있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Y가 G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그 기억나십니까? 질소랑 산소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꺾이니까 질소는 여기 산소는 여기 1차가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한 칸 밀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바뀌잖아. 1차는 질소가 더 크고 산소가 작은데 2차는 질소가 작고 산소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변형시킨 거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역이용한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를 역이용시켜가지고 본 게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는 Y가 더 크거든요. 그지? 맞아. Y가 Z보다 크다. Y가 Z보다 크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Y가 Z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Y가 Z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볼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 요거잖아.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거야? 2차 이온화 에너지. 봐봐요. 분자는 Y가 더 커요.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Z가 더 크대. 그럼 2차 이온화 에너지 분모는 누가 더 커야 되냐고. 응? 뭐라고요? 그치. Z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만약에 2차 이온화 에너지가 Z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이렇게 안 되죠. Y가 더 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Z가 더 크지 않고 Y가 더 큰데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역전되지 이렇게. Y가 더 작은 걸로. 이해돼요? 분모가 훨씬 더 커져야 그 전체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렇게 이제 역이용한 거라고요. 그럼 1차도 Y가 크고 2차도 Y가 크다라는 게 되는 거야. 1차도 Y가 크고 2차도 Y가 더 크다. 두 가지 연소를 잡았을 때.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픽을 했을 때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픽을 했을 때 1차, 2차 둘 다 커야 돼. Y가. 그럼 뭐랑 뭐를 픽해야 돼? 베릴륨이나 붕소를 픽하거나 예를 들어 베릴륨 붕소를 픽했다 치자. 그러면 베릴륨이 1차는 크지만 2차에서는 작아요. 그리고 붕소랑 탄소를 픽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붕소랑 탄소를 픽했다고 해보면 붕소는 1차에서는 작은데 2차에서는 커요. 역전돼.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 베릴륨 탄소 베릴륨 탄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베릴륨이 1차에서도 작고 2차에서도 작아요. 요거보다 작으니까 탄소보다 여기 라인보단 작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Y가 베릴륨, G가 탄소다라는 얘기죠. 되십니까? 반대로 됐나요? G가 탄소. 맞잖아. Y가 베릴륨. 아니죠. Y가 탄소. 왜 이러지? G가 베릴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걸로 가야 되니까 요거.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 X가 뭐예요? 붕소잖아요. 끝. 자, W는 리튬이다. 맞고요. 유효액전하는 같은 중에서 원자번호가 크면 무조건 큰 거죠. 그러니까 Y가 X보다 크냐? 탄소가 더 원자번호가 크니까 맞다. 반지름은 같은 중에서 원자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W가 제일 크고 제일 원자번호가 큰 Y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둘 다 아니죠. 정답은 3번. 12번. 그냥 써봅시다. 자, XF2래요. 그냥 이거 보면은 그러면 뭐 OF2잖아요.
뭐 말고 있나요?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2주기면서 그러면 얘네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나는요 CXFM. 근데 이제 알잖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이거 이제 알죠? COF2라는 거. 알잖아. 뭐 확인하고 싶으면 보세요. 자, 탄소와 플로린 사이의 단일 결합이 2개고, 탄소와 산소 간의 그 이중 결합이 하나 맞잖아, COF2.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자, 다음에 단엔 YF3니까 얘는 뭐야? NF3지 뭐야? 이렇게. 됐죠? 자, 기억 가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OF2 구분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M은 3이다. 맞고요. 2죠. 2. M은 2. 3이 아니죠. 2.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분의 공유 전자쌍수. 이것도 우리 정리했었지 한번 다 기억나시죠? 근데 분모랑 분자가 바뀌었어. 우리가 정리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다는 비공유분의 공유가 얼마예요? 10분의 3이죠. 나는 비공유분의 공유가 얼마예요? 8분의 4죠. 이렇게. 8분의 4.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10분의 3보다는 8분의 4, 2분의 1이 더 크겠죠. 나가 더 커야 되겠죠.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된 거야? 자, 13번 볼게요. 농도. 농도도 좀 은근히 까다롭죠. 농도 문제도. 뭐 V를 구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조건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A부터 볼까요? A의 조건은 0.4몰 농도 X밀리에다가 물을 타는 겁니다. 조건이.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0.2몰 농도 300밀리에다가 물을 들이붓는 겁니다. 조건 자체가. 근데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모든 용질의 몰수는 항상 일정하다를 조건으로 푸시는 거죠. 그래서 A는 일단 초기 몰수가 얼마야 했을 때 그냥 밀리리터 단위로 가십시다. 0.4x 밀리몰. 그 다음에 여기서의 몰수는 60밀리몰.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A는 어디를 잡아도 어디를 다 지점을 잡더라도 0.4x 밀리몰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150밀리를 더 들이부었다라고 한다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 얘는 몰수는 0.4x밀리몰로 일정할 거야. 근데 부피는 x에다가 150을 더 이제 들이부은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x 플러스 150인데 그때 몰농도가 0.1이다. 0.1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x가 나오죠. 얼마야? x 5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이제 반대로 얼마가 된다는 거야? 얘는 20이다. 20밀리몰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돼? 네,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몇 밀리몰이 되는 거예요? 20밀리몰이 되겠다라는 거죠. 20밀리몰. 그래서 A도 이제 20밀리몰이다. 자꾸 꼬이지. 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랑 B가 지금 여기 딱 V밀리를 부었을 때 딱 마주치는 지점이잖아. 몰농도가 똑같잖아. 여기를 예를 들어 가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 지점의 몰농도가 같은 거야. 뭐랑 뭐가? A랑 B가. 우리가 역으로 써주시면 돼요. 부피분의 몰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피분의 몰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부피분의 몰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A의 부피는 얼마야? A는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X밀리. 즉 50밀리 있었는데 거기다가 V밀리 부은 거니까 V 플러스 50밀리 분의 밀리몰 단위로 가세요. 그죠? 몰수는 계속 안 바뀌고 20밀리몰이죠. 이렇게. 그리고 B는 원래 300밀리 있었는데 V밀리 부은 거니까 V 플러스 300밀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몰수는 계속 안 바뀌고 60이니까 이렇게. 요거 풀어주면 V가 나오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V가 얼마가 나와요? 75 이렇게 나옵니다.
끝. 자, 기억 X는 50이다 맞고 니은 V는 80이다 틀렸고 용질의 질량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질량 물어봤어요. 질량.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몰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보자. A와 B에서 몰수의 B는 20mol 대 60ml이니까 1대 3이야. 자, 근데 화학식량이 얼마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A와 B의 화학식량은 3A 대 A다. 3대 1이다. 곱하면 질량이죠. 질량은 1대 1로 같다. 정답은 D가 틀려서 1번.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14번. 볼까요? 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산화물에서. 그럼 일단 산화수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두 개니까 얘는 플러스 4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얘는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이온결합이잖아. 금속이랑 염화이온이니까 이온결합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염화이온은 1가니까 얘는 플러스 2. 그지? 그럼 얘는 이제 이 금속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된 것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근데 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개수비 맞추는 거니까. 자, 밑에 거 나를 보시면 나에서 얘 산화수 마찬가지로 플러스 4입니다. 맞죠? 아, 플러스 4고요. 여기서 이제 산화수는 얼마니? 아,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x죠. 네. 어이. 자, 그러면 얘랑 얘 마이너스 2x랑 얘 산화수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얼마가 되면 돼? 얘는 2x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M의 산화수가. 됐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말이야.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분의 반응물에서 N의 산화수. 아, 요즘에 진짜 좀 이렇게 나오네. 자,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 일단 가는 2죠. 2분의 반응물은 4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성물은 2x-1이고요. 반응물은 4잖아. 요게 몇 대 몇이야? 7대 2랍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역수죠. 역수니까 얘 대 얘가 2대 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는 얼마? 4. 이렇게 계산이 된다. 된 거예요. 예? 좀 이제 x는 4로 딱 넣고 가시면 여기서 m의 산화수는 얼마라는 얘기죠? 플러스 7. 자, 그럼 이 산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갈 때 4에서 플러스 7까지 얼마 증가합니까? 플러스 3만큼 증가합니다. 몇 개? 2개. 그래서 플러스 6으로 픽입니다. 픽 고정. 자, 그런데 요 아이오디나 이온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0에서 마이너스 1로 몇 개? 마이너스 1만큼 한 분자당 2개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시면 돼? 3을 곱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3. 그럼 개수가 6개가 되니까 6 이렇게. 됐어?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개수 맞추면 된다라고 했죠. 마지막 3번이. 산소랑 수소를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산화수 안 변한 애들. 그럼 산소 먼저 보시면 자, 반응 전에 산소 몇 개야? 4개 더하기 B개. 자, 그리고 반응 후에는 몇 개야? 라고 보니까 8개 더하기 C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가 2개니까 수소까지 보셔야 돼. 수소는 몇 개? B개. 전에. 그 다음 반응 후에 몇 개? 2C개. 됐죠? 그래서 둘이 연립하시면 얼마야? B는 2인가요? 4인가요? B가 4? 아니구나. B가 8. C는 4. 됐네. 네. 정답은 2번. 2분의 7 이렇게 되겠다. 됐니? 야, 근데 농도가 조금 바뀌지 않았니? 경향이? 농도 문제가? 15번? 그 중화적정 농도 문제가? 자, 일단 볼게요. 자, 식초 1g에 들어있는 이거잖아. 이런 말 나오면 이제 퍼센트야. 알겠죠?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이게 질량비니까 퍼센테이지 농도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농도를 이용하는 거구나. 맨 밑에 보니까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요게 Ag이래. 자, 식초 1g당 Ag이랍니다. 이거 비율이잖아, 이게. 비율.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100A%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용액의 질량에다가 저 용질의 비율을 곱하면 그게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용액의 질량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그것이 용질의 질량이 된다. 이거 이용하시면 된다고. 응? 자, 식초 10g을 준비한다. 자, 식초가 10g이래. 근데 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비율이 이거니까 그냥 A를 곱하면 용질은 그럼 몇 그램 들어있다는 소리야? 식초 10g 안에 용질은 10A g 들어있다고.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50g을 만든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똑같죠. 용질의 몰수는 안 바뀌어. 물을 넣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용액이 50g일 때, 자, 밀도는 D고요.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래도 용질은 안 바뀐다고요. 용질은 10A g인 게 이 사실이 안 바뀐다. 풀면서 내려가는 거야. 다 중화 적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20ml를 뺐대. 잠시만. 그러면 50g 중에 20ml를 뺐다라고 하니까 50g이 몇 밀리인지를 계산하려면 밀도로 나눠주시면 되죠. 왜?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의 부피는 얼마야? D분의 50ml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밀도의 단위는 항상. 그래서 D분의 50ml인 건데, 그래, 이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단은요, 얘를 20ml만 채취를 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이제 얼마 곱한 거야? 곱한 게? 5분의 2D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용질도 얼마 곱하시면 돼? 똑같이? 5분의 2D 곱하면 되잖아. 비율을. 맞아요?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냐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용질 몇 그램 들어있는겨? 5분의 1이니까 4AD 그램 들어있는 거예요. 되십니까? 질량.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화 적정을 시키는 거래. 중화 적정을 이제 시키는 거니까, 수소 이온 개수와 OH- 이온 개수 같다. 그래서 일단 수산화 나트륨 거부터 먼저 써주시면은 수산화 나트륨의 1가, 그 다음 밀리리터 단위로 갑니다. 그냥 얘는 X몰 농도 그리고 50ml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자 이거 몰수 기준이야. 몰수 기준. 그러니까 이거를 몰수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얘 어떻게 하시면 돼? 60 아세트산의 분자량 화학식량 60분의 용질의 질량 4AD. 끝. 자, X는 얼마? 3분의 4AD. 이렇게 50으로 나누면 3분의 4AD가 정답입니다. X는 3분의 4AD. 정답 4번. 이렇게. 됐죠? 똑같아. 풀면서 내려가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는 게 좀 다르지, 지금. 자, 됐고. 16번 동위 원소. 자, 이거 평균 원자량이 80일에 몇 %씩 존재하는겨? 50%씩이죠? 50%, 50%, 이렇게. AB. 자, 비율, 그러니까 비율로 항상 먼저 바꿔놓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동위원소 우리 계산할 때는 비율로 바꿔놔야 돼. 그러니까 얘는 0.5, 얘도 이제 0.5로 바꿔놓고 가자. 계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원자량 M, 그 다음에 M 플러스 2가 있고요. 얘는 봐봐. 이 C%, D%인데 요것도 이제 비율로 바꿔주자라고 한다면 비율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X라고, 잠깐만. X를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자, X 조금 이따 잡을게. 얘로 X를 잡을지 얘로 X를 잡을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에서 좀 계산하기 쉬운 쪽으로 먼저 X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볼게. 밑에 A 플러스 B나 C 플러스 D나 100이다. 이거 당연하지. 이거는 퍼센트니까. 근데 밑에 이제 정보가 Y2 중에 분자량이 EM 플러스 4인 것의 비율과 X, Y 중에 분자량이 N 플러스 81인 것의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자, 이거 봐봐. 보면 얘는
n 플러스 81이 나오려면 얘를 더하는 것도 되지만 얘랑 얘를 더하는 것도 돼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뭘 x로 잡을지를 몰라. 근데 얘를 보세요. 빠밤. 어때요? 얘를 보라고. 뭐랑 뭐 더한 거야, 두 개를?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쉽겠어? 얘를 x로 잡는 게 더 쉽겠죠. 그래야 여기가 x제곱이 되니까.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1-x가 되겠죠. 전체 비율이 1이니까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야. 얘 곱하기 얘가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0.5x 플러스 얘랑 얘 곱한 거 0.5 곱하기 1-x 요거잖아 지금. 퍼센트는 100 곱한 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없어지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래요? 8.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x가 4분의 1 나오죠. x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그냥 x는 4분의 1 이렇게. 얘는 4분의 3. 얘는 몇 퍼센트? 75%. 얘는 2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다 됐지. 1번. 분자량이 서로 다른 x, y는 세 가지다. 작은 거 더해봐. n 플러스 79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혹은 이거 더하면 중간값이 n 플러스 81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것끼리 더하면 n 플러스 83 세 가지죠. 그래서 총 세 가지 x, y는. 그 다음 y의 평균 원자량. 이거 비율 곱하는 거잖아. 이거 4분의 3 곱하기 m 플러스 요거 4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죠. 됐죠? 틀렸지? n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틀렸고, 자, 디귿 1몰 중에 1몰의 x, y 중. 오케이. 1몰이니까 1 곱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비율분의 비율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79짜리 x랑 n 플러스 2가 만난 이 x, y. 그 다음에 요거에 전체 중성자수. 야, 근데 일단 비율을 먼저 써볼게요. 어차피 얘는 전체가 1몰이니까 1 곱하기 요거 비율 얼마예요? 이 초록색이죠. 파랑색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0.5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요 초록색이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 앞에 이건 몰수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곱해야 되는 게 뭐야? 한 분자당 중성자 개수죠. 근데 양성자 수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일단 알아 몰라요. 양성자 수를. 그러니까 원자량에서 양성자 개수를 빼야 중성자가 된다라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 얘를 x, 얘를 y라고 한번 해봐. 어? 양성자를. 얘를 x, 얘를 y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한 분자당 중성자 개수가 얼마가 돼요?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 증명을 해드리는 거야. 81-x 플러스 m-y죠. 그지? 근데 밑에 거는 또 어때? 79-x 플러스 m 플러스 2-y죠. 근데 둘이 어때? 같아요. 그래서 약분돼요, 통째로. 결론 얼마? 3.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Last page. 자, 17번. 상대값이에요? 상대값이야? 네? 상대값이야? 아니야? 아니죠. 상대값이란 말 안 써있지. 그럼 뭐야? 리얼값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응.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자, 가에서 나로 바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가에서 나로 바뀐다. 가에서 나로 바뀔 때 이제 분모 분자가 어떻게 바뀌니? 분모 분자가. 어차피 1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합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이제 곱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바뀌는 게 위에는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고 밑에는 10의 플러스 1승을 곱하면 되지 않아요?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곱하기 1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분자 분모의 값은 어차피 0으로 상쇄되니까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14승으로. 이해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초기 얘의 농도를 x라고 해보고 얘를 y라고 해봐. 그래서 얘는 y분의 x였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 아니, x 곱하기 y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 맞아? 근데 x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고 y에다가 10의 플러스 1승을 곱해. 그래서 이 값이 이거다라고 한번 가정해보라고. 그래서 이 분자랑 분모를 곱해도 어차피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100분의 1이 된다고, 이 값이. 그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pOH는 어떻게 돼? 얼마가 바뀌어요? 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10배가 됐으니까 pOH는 1 증가에 감소해. 정신 차려봐. 정신 차리시라고요.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배가 되면 pOH는 어떻게 되냐고. 1만큼 증가에 감소해. 감소해야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우리 지금 값을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시고 이제 알겠죠 이제 이건? 요것만 써놔. 요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 x라고 잡으면 얘는 x-1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pH는 예를 들어 y라고 하면은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10분의 1이 되니까 pH는 1만큼 증가에 감소해. 증가하죠? 그럼 얘는 y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y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어차피 더하면 14니까. 뭐라고 쓸까? 얘를 14-x라고 쓰면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15-x가 되죠. 1만큼 증가하니까. 됐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빼요. 빼는 거니까. 자, x-14-x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x-1 빼기 15-x가 몇 대면? 2대 1. 이렇게. 계산하시면 x 나오죠. 얼마? pH 얼마? x는 9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9, 얘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8, 얘는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b는 4고요. b는 2까지 다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a는 얼마예요? a도 이제 끝까지 계산해야죠. 실제 리얼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야? 수산화이온의 몰롱도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a는 얼마? 100. 끝. 어이구. 자, 기억. b분의 a는 얼마냐? 2분의 100이니까 50 맞고요. 가의 pH 4 아니고 5죠. 5. 그 다음에 양. 수산화이온의 양 물어봤지. 자, 가에서 수소이온의 양 분의 나에서 수소이온의 양. 몰농도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시면 되니까. 맞죠? 얘는 10의 가부터죠.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V고요. 맞죠?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얼마야? 10V. 이렇게. 얼마니? 얼마예요? 됐어? 정답은 4번. 이렇게. 좋아요. 18번. 18번 익숙하지 않아? 18번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어? 빨리 공부한 티 내봐. 어디서 나왔어? 딱 보자마자 떠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완전 똑같은데요? 숫자만 바뀌었고? 어디서 나왔게? 잘 해줬잖아. 어디서 나왔어? 기억 안 나? 수능 특강이요.
수능 특강 3점짜리에서 나왔습니다. 9번이었어요. 오케이? 네.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네. 근데 너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 완전히 이게 구조가 똑같아. 숫자만 바뀌었고. 자, 일단 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는 이게 표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표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넓게 해가지고 표 형식으로 만들어라. 맞지? 그래서 먼저 질량은 얘는 8.6g. 그래서 몇 g씩 있는지 써줄 거야, 각자. 그래서 더해서 8.6g이다. 그 다음에 얘는 더해서 8g이죠. 둘이 더해서. 그 다음에 V 구할 필요 있어, 없어? 몰수로 갑니다. 기체니까. 전체 몰수는 얘는 5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4로 가시면 되죠. 그리고 각자 몰수 써줄 거야. 좋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y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다. 자, 구할 수 있는 거를 딱 보니까 y는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니까 몰라요. 몇 몰씩 있는지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둘 다 4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각자 얼마든지 간에 이거 곱하기 4 더하기 이거 곱하기 4를 하나 그냥 더해서 곱하기 4를 하나 똑같아요. 원자수 나왔으니까 이제 써줍니다. y 원자수 얼마? 16. 4 곱하기 4니까. 더해서 곱해나 똑같잖아 어차피. 근데 뭐도 구할 수 있니? x 원자수도 구할 수 있어요. 와우. 그래서 x 원자수도 똑같이 4 곱하기 1이니까 4. 됐지? 아, 원자수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럼 이제 써주지 뭐. 요렇게. 분명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가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런 다음에 y 원자수 마무리 하셔야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자,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랍니다. y 원자수는 여기서 몇 개예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 얼마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모르니까 모르잖아. 예를 들어 여기를 m 그 다음에 여기를 O-m. 그럼 y 원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니? 이 14라는 거는 4m 플러스 O-m 곱하기 2죠. 그러니까 10-2m이.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나와? 계산해 보시면 2. 그죠? 2예요. 얘는 3이네. 그럼 이제 x랑 z 다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구하자. 자, x랑 z. 자, 이 x는 2몰. 원자수가 2. 그 다음에 z는 3. 됐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보아하니 x 원자수분의 z 원자수 얘기 역시나 나오죠. x 원자수분의 z 원자수 나오니까 여기는 3분의 2잖아. 2분의 3이잖아.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래. 오케이, 가자. 자,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라면 그럼 여기는 얼마나 소리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근데 x 원자수가 4니까 y 원자수는 그대로 1. 이렇게. z 원자수가 왜 1일까? 보니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1이겠죠. 그럼 전체 몰수는 2개 더해서 4니까 여긴 3몰이잖아요. 그러니까 표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마지막 이제 질량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에서 z의 질량, 이제 질량은 다 따로 써볼게. 자,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z의 질량은 이거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써볼게요. 이쪽에다 써볼게. 자, z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 4.8. 4.8. 그럼 바로 원자량 계산이 가능하시죠? 원자량 계산. 한쪽에다 써줄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원자량 얼마야? 나누면 1.6.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XY4의 질량은 W다. 그거 조금 이따 하자, 그거는. 몰라요. 얘가 이제 XY4의 질량은 W라고 했으니까, 이거 일단 나중에 할게,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Z의 원자량 물어봤으면 X랑 Y의 원자량도 가야지. 그러면 얘를 X라고 해보고 얘를 Y라고 해봅시다.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요 질량 있죠? 요 질량. 지금 Z가 4.8이다. 이렇게 해볼게. 자, 지금 모르는 게 요거야. 가에서 X의 질량과 Y의 질량을 더한 값이 얼마가 돼요?
전체 질량에서 Z의 질량을 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질량에서 Z의 질량을 빼면 얼마가 돼? 얘는 3.8g이 되죠. 이해돼? 근데 요거 계산하는 식 자체가 뭐가 됩니까? 원자량 곱하기 원자수. 원자량 곱하기 원자수죠.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2x 플러스 14y는 3.8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도 z의 질량은 얼마야? 1 원자니까 이거 정해져 있잖아. 1.6 이렇게 원자량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8에서 1.6을 빼면 나에서 x랑 y의 질량을 더한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얼마로? 6.4. 8 빼기 1.6이니까. 그럼 이건 식을 어떻게 계산해? 4원자니까 4x 플러스 16이니까 16y는 6.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xy 두 개씩을 연립하시면 x 얼마 나오냐? 보니까 1.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0.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됐지? 네. 그럼 이제 xy4는 얼마예요? 1.6g. 왜냐면 x가 하나고 y가 4개니까. 됐지? 오케이. 맞아요. 곱하기 3을 하시면 얼마? 곱하기 3보니까 하시면 4.8g 이렇게. 됐죠? 하려고 했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중화 반응 어땠어? 19번? 솔직히 이 정도 풀 수 있지. 2점이야 심지어. 이거 그냥 진짜 거의 2학년 내신 완자 정도의 아니요? 아니 이 문제가 막 2024학년도 9월 모의 고3 9월 모의평가 이렇게 하니까 그 시험지에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완자에다 갖다 놔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문제야. 솔직히 맞죠?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되잖아. 2026 개정, 6년부터. 수능에 화학, 이제 물화생지로만 가는 거 아시죠? 원투 없고.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빼는데, 생명은 이제 여러 개가 다 추가되는데, 생원, 생투를 합쳐서 유전을 빼버렸고, 유전학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고3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고3들어 올라가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이야. 세포학과 유전학 중에 선택이에요. 야, 이거 그냥 나가리 만드는 거 아니냐? 누가 유전학을 선택해요? 그리고 화학은 산화환원 반응만 빠졌어요. 나머지 다 추가돼. 그러니까 몰, 양적 관계, 중화 반응 다 그대로예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만 따로 뺐더라고, 선택 과목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화학에는 평형도 추가되고요. 응? 아니 다는 아니에요. 엔탈피랑 평형이 추가가 돼. 그래서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산은 너희는 이제 중화 반응을 강산만 하잖아 지금. 이온화가 100% 되는 거.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평형에 관련해서 약산과 강산의 그 계산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귀여운 중화 반응. 일가 나온 거. 심지어 몰롱도 뭐 딱히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바로 파악해야죠. 요거 진짜 값 구하는 거예요? 상대값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상대값 구하시면 되죠. 자, 맞아. 양이온수의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온수의 B. 얘는 얼마야? 2대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써야 됩니까? 2대 3대 6이라고 쓰면 되나요? 1대 에? 1대 2대 3 아니야 근데? 1대 2대 3이죠. 1대 2대 3으로 쓰는 거지. 얘는 1대 1대 1 이거죠. 일단 액성부터 파악을 해보시면 야 심지어 액성을 줬어요. 가는 중성이래.
얘는 뭐 아니면 뭐예요? 나트륨 아니면 칼륨이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둘 다 산성이죠. 왜냐하면 세 종류니까 H 플러스가 껴야 되니까. 산산. 인정? 아?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트륨 아니면 칼륨인데 이게 문제는 비율이야.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적절히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일단 나트륨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라고 했을 때 1대 2가 돼야 돼. 그리고 칼륨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라고 했을 때 몇 대 몇이야?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적당한 숫자들을 좀 곱해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뭐 2대 1로 그냥 고정을 하고 두시면 예를 들어 2대 4대 3이라고 해보자. 2대 4대 3. 그럼 이제 1대 2와 1대 3이 나옵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2대 4가 이렇게 비율이 되고 1대 3, 1대 3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그러네. 내가 오늘 왜 이러죠? 그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 되네? 1대 2와 2대 6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럼 그대로 가시면 돼요. 1대 2와 2대 6. 됐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산화이온 1개, 여기 수산화이온 2개. 2개, 6개. 그리고 중성이니까 H 플러스가 3개가 있어야 되지. 되죠? 이제 3개. 맞지? 중성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다 더한 게 뭐예요? Cl-잖아요. 아니, H 플러스랑 Na 플러스랑 K 플러스 더한 값이 이제 Cl-니까 이렇게. 더 더하면 Cl- 몇 개야? 12개네. 그러면 11대 3, 3이니까 X는 얼마가 돼? 40이 돼야 되겠죠. 4배니까 40. 그럼 여기도 40이야. 됐고. 사실 Y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 플러스는 12개, 여기도 Cl-는 12개입니다. 그럼 이게 Cl-는 절대값으로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12대 12대 1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12대 12대 12. 그러면 얘도 이제 12, 12란 얘기야. 그럼 칼륨이 12인가 없네? Y는 얼마예요? 60. 미안해요. 정신을 못 차리네. 오케이. 요거 다 더한 게 이제 12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칼륨은 4. 됐지? 나트륨도 4. 그래서 얘는 얼마? 31대 6이니까 4일 때는 20. 맞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라스트 20번. 자, 20번. 아니, 이것도 이제 고체가 등장하길래 뭔가 이거와 관련된 납시를 낼 줄 알았는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정보들 일단. W 구할 필요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XW가 아니라 X였다면 구해야 되겠지. 근데 XW잖아. 그럼 숫자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W는 필요가 없습니다. 14, 96, 7, X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7, 36. 자, 그 다음에 반응호에 D의 양, B의 양. 자, 일단 문제 정보들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전부 다 A가 한 개 반응물이래. 오케이. A가 한 개 반응물. 반응비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1.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에서 반응 후에 생성된 D의 질량은
27g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보가 지금 화학식량을 그냥 비율로 잡을게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요 C의 화학식량분의 A의 화학식량이 5분의 2 이렇게 나와 있죠. 겨 아니요? 맞아요? 자,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접근하는 걸 여기서 뭐부터 접근해야 돼? 접근하는 것 자체를 지금 보면 질량이랑 화학식량이랑 몰수 나왔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적절히 조합해서 비율 찾으라는 거잖아. 쓰면 돼요. 그래서 자, 질량비 몰라요. 자, 몰수비 확실하게 알아요. 1대 3대 1대 3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나누면 이게 화학식량의 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가 이제 14g 반응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14 이렇게 맞지? 네, 이렇게.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게 기가 27이야. 맞습니까? 화학식량의 비는 얘는 14대 몰라요 대 9자네. 확실하게 나오는 게. 근데 A 대 C의 화학식량의 비가 2대 5거든요. 그럼 얘가 2대 5가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2대 5가 되죠. 그럼 여기서의 질량은 얼마란 얘기야? 35란 얘기야. 맞지?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요 A, B의 질량의 합은 요 C, D의 질량의 합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4 더하기 뭐시기는 35 더하기 27과 같아야 돼요.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돼? 48이 돼야죠. 62로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화학식량도 확실하게 나오죠. 얼마로? 16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비율은 다 나왔어 그러면. 됐죠? 자, 그럼 질량비는 어쨌든 14대 48이 반응하니까 너 얼마 반응하니? 48g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비율 자체가 2대 1대 1이니까 여기는 24g 반응할 것이고 여기도 24g 반응하겠네. 요거잖아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의 질량도 C의 질량 필요 없잖아. 남아있는 B의 질량을 쓰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B의 질량. 일단 여기서 생성된 D의 질량은 반띵이니까 13.5g이 있을 거고. 맞지? 여기서도 이제 B에 생성된 질량이 반띵이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질량이 이제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x-24 요거지. 됐어? 자, 그러면 얘 질량분의 얘 질량이 아니라 얘 몰수분의 얘 몰수니까 그냥 이거 갖다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x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D분의 B의 몰수니까 D부터 가시면 돼. D는 13.5를 얼마로 나누고 9로 나누시고 이렇게 됐죠? 이게 몰수죠.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 다음에 B는 남아있는 질량이 x-24야. 근데 화학식량이 얼마야? 16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한 게 얼마래? 2. 그래서 이제 마저 계산해 보시면 이제 x 얼마 나옵니까? x는 72.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됐죠? 이제 y만 하시면 되나요? y.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B의 질량이 12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이제 D의 질량은 13.5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제 y는 똑같이 13.5g을 9로 나눈 게 D의 몰수, 그 다음 B의 몰수는 12를 16으로 나눈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y는 얼마 나와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됐지? 오케이. 정답은 2번 36입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갑시다.